4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거 기미독립선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조선민족대표 33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바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의의와 결과는 자,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 통치를 강압적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유화적인 문화 통치로 바꿨고요. 물론 기만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서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죠. 임시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아, 민족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이 되었다. 자, 60만세 운동 있죠. 1926년. 이 60만세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또한 학생들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됐고 학생들 쪽은 계속해서 나아갔죠. 60만세 운동. 자, 그 다음에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비밀결사 애국경문대체 신민에 대한 내용이죠.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서 1911년에 해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부나로트. 부나로토라는 것은 농촌 속으로 농촌 계몽운동이죠. 자, 1930년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언론사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거, 야학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제 부나로동 동아일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23년 어린이날 어린이날 기념선전문 이거 하면 뭐죠? 소년운동이고 이 소년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바로 방정환이 소속이 된 천도교 소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어린이날이 1923년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건 한일 병합 이후니까 통감부가 탄압을 할 수가 없죠. 틀렸고 김강재 서선돈 등이 주도했다. 이 사람들은 대구 광문사라는 당문사의 이제 사장단이 되는데 이들이 국채보상운동을 1907년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일조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서당 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자, 일제가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자유로운 지역이 이제 관리 교육이 아니라 이제 사설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서당이 있죠. 그래서 일제는 나중에 이제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도 만들고 또 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서당 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운동이 전혀 아니죠.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자, 이것은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해서 어떤 힘을 기르자는 것인데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43번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제 통치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하죠.
자,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죠. 그다음에 1920년대는 문화 통치 좀 유화적으로 좀 풀어주고 보통 경찰로 되어 있지만 기만적인 것이죠. 예, 오히려 좀 슬슬 풀어주면서 일제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30, 40년대는 이른바 이제 뭐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일제가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제 전쟁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1937년 중일전쟁과 그 이듬해 1938년 총동원 체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총동원령을 통해서 우리 어떤 어, 민족혼을 없애고 인적 물적 수탈을 이제 강화시키게 되죠. 인적 물적 수탈. 뭐, 뭐 징용, 징병, 뭐 학도병,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여자도 뭐 정신대로 끌고 간다든지 일부는 위안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황국 신민화 교육이라서 전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천황나라의 신하대 백성으로 만든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뭐 창씨개명이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뭐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운다든지 뭐 등등 뭐 이런 민족혼을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미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럼 언제냐? 여기 보면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라고 되죠. 총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총동원 체제의 시기가 되겠죠. 또 결정적으로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이니까 바로 총동원 체제, 황국신민화 교육 체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몸빼 이제 전시 체제가 되니까 여자들도 이제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는데 일하기 편한 활동복 몸빼 그다음에 군인으로 많이 끌려가는 거 징병 뭐 이런 거 바로 1938년 총동원령 선포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정책을 찾는 것인데 미스 협정을 체결했다. 이건 1925년이고요. 이제 만주 군벌 장장님과 조선 총독부가 이제 같이 협약을 맺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이제 현상금 붙이고 서로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건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있었던 토지를 수탈하고 안정적 지세를 확보하려는 일제의 통치 정책이었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초반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수를 쳐서 관제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안을 마련하고 23년에 마련하고 이듬해 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헌병경쟁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 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헌병정장 통치라고 그러죠.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자, 이제 전시체제가 되면은 뭐 이런 단순한 뭐 흉악범도 아닌데도 사상범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미 예방에서 이제 구금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게 1941년에 공포가 되었는데 탁 봐도 굉장히 억압적인 전시체제적인 그런 법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4번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양세봉의 묘입니다. 자 양세봉 북한에도 열사령이 있는데 남북 모두 추앙을 받는다. 남만주에서 조직된 모모의 총사령으로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해투장을 전개했다. 자, 1930년대 초반에 일제는 이제 만주사변이고 만주를 수립하니까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일 감정이 배일 감정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 연합 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활약하던 부대가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고 그다음에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 여기 나온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군은 나중에 이제 일제에서 이제 토벌이 되면서 다다수가 이제 김일성이 몸담고 있던 북한의 김일성이 몸담고 있었던 이제 동북항일연군 쪽으로 많이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이제 지청천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쪽으로 가서 이제 한국 광복군의 어떤 창설의 어떤 모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누구랑 연합작전을 펼쳤느냐? 중국 한국 독립군은 호로군이랑 조선혁명군은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 의영군이랑 이제 연합작전을 펼치는데요. 자, 대표적인 승리 전투 뭐가 있느냐? 한국 독립군은 좀 많아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등이 있고요. 조선혁명을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요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강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은 김전인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되겠고요.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되었었죠.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자, 자유시 참변은 이제 1921년에 있었죠. 6월에. 자유시 참변은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이한 조선혁명군이 어, 있기 전에 이런 부대고요. 이 자유참변 이후에 이제 세력이 약화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그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뭐 기타 여러 만주했던 거의 모든 항일 무장 부대들이 소련의 약속을 믿고 지원 약속을 믿고 이제 자유시로 이동하다가 당시 이제 공산당의 이 지휘권 이제 가져가는 걸 놓고서 이제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독립군들 그 전에 이제 그 모임 부대가 있어요. 자유시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독립 부대들이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어, 통합을 하고 이때 서일이 총재였었죠. 중강단을 이끌던. 근데 자유참변 이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관련이 없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했다. 자, 이것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 등 그 지도부들은 1925년 이후로 개인적 의거만으로는 좀 힘들다. 일제 대항일은. 그래서 조직적인 것이 필요하다. 여기 조직적인 것은 당과 군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여러 세력을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군인 조직적인 군대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그 장교 또 정치 장교 특히 이런 것이 필요한데 황포 군관학교에 대부분 입교를 하고 졸업한 뒤에 우리 실정에 맞는 이제 간부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후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다. 이것은 한국 광복군이죠. 임시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그 다음에 미국과는 OS와 함께 이제 정진군이죠. 이제 직접 군대를 끌고 이제 우리 한반도로 나아가려는 작전을 취했는데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이제 실행은 못하였습니다. 다음 45번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기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다. 자 위에도 한국독립당인데 여기 또 한국독립당이 또 나오죠. 이게 바로 1940년 5월에 통합 한국독립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한국 독립당은 여기 나온 오리지널 한국 독립당은 이제 조소왕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삼견주의로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단은 이제 그
지청천,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도 간접적으로 나왔던 만주 쪽에서 활약을 했었죠. 예, 이분은 원래 한국독립당인데 이제 관내로 와서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한국국민당은 아까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시정부 소속의 어떤 김구라든지 이동영 이런 사람들은 민혁당 쪽에 가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따로 1935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지청천 조상은 김원봉이 주도하던 조선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했다가 너무 이제 좌파 계열로 움직이는 것에 실망하고 다시 나와서 자, 임시정부에 합류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 내에서 이러한 당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 독립당으로 이제 됐고, 조소왕이 그 삼견주의가 여전히 이제 주요 정책으로 많이 표방이 됩니다. 자, 이후 1940년 9월에 충칭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월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오리지널 한국독립당부터 이제 주장이었던 조소왕의 삼견주의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 이는 당시 이제 항일 모든 세력,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균등한 것을 많이 내세우게 되죠. 정강에.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 11월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상균주의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됐다. 자,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가 보죠. 김규식이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됐다. 이것은 이제 임시정부가 창설될 쯤이었던 1919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참의부, 시민부, 정의부가 만주 지역에 설립이 됐다. 이건 1923년에서 1925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순서로 1923, 24, 25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3부 수립이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어떤 이제 정비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익혔다. 이게 1932년에 있었죠. 4월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게 1923년인데 이제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 노선이 실패하자 이승만을 뭐 이제 비토하고 외교 노선에 대한 그런 반대 움직임, 무장 투쟁을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임시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서 창조파와 개조파 간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흩어지게 되죠. 많은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1923년이죠. 다음 46번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했다. 이게 이제 1977년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이제 수출을 굉장히 강조한 거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강력한 정부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로서 경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정책인데 있었던 사실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경제협력개발국에 가입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1996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는 것은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것인데 좀 때 아닌 좀 이른 성급한 결정이었 것으로 판단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자, 근데 이게 협상에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체결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체결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체결 자체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맞고요.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령 진압하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결국 박정희 유신 정부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거 강령 진압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여공들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서 농성을 했냐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로 갔습니다. 이때 당시 당수가 김영삼인데 이를 빌미로 삼아서 당시 정부 여당은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반유신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당시 집권부 내에서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지규, 강옹건 방안에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와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지규에 의해서 피살이 되면서 1979년 10월 26일이죠.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1993년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IMF가 있었죠.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고통 분담을 하면서 또 국민의 적극적인 뭐 근무기 운동 등등등 통해서 IMF를 조기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에서 48번. 자,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시작은 1945년 12월에 열렸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결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릴 것과 또 하나가 이제 신탁 통치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1차, 2차 이제 미소 공의가 열렸지만 최종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 그 이유는 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 조건을 놓고서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삼국 회상회의 결정이 신탁 통치를 놓고서 찬탁과 반탁 쪽으로 나눠지는데 찬탁은 좌익 쪽이 되겠고 반탁은 이제 우익 쪽이 되는데 결국 좌익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소리죠. 미 군정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1차, 2차 때 대두돼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뭐냐면은 모스크바 삼국 회상이 결정된 3조 2항에 의거하여 바로 기억이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이제 미소 공위라고 하죠. 자, 기업기구에 대한 설명을 온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5번이 되겠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를 놓고서 미소 간의 이견.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건 이제 그 박정희 군부가 이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죠. 1961년. 그리고 국가 재건 이제 최고회의라는 뭐, 뭐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뭐 이런 것이 이제 군정 기구 내내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이제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하였다. 이것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와 관련되어 있죠.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전노 신군부가 5.17 전국 비상령 계엄령 확대 조치를 통해서 군권을 장악을 하고 이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국보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언론기관 통폐합 이런 것 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의하면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이제 정수의 3분의 1을 이제 지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소속이 된 것이 바로 유신정회, 뭐 줄여서 이제 유정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러한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를 해서 유신정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해방 직후에 여운형이 이제 주도를 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 이 건준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군이 이제 진주하기 직전인 1945년 9월 6일 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조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9월 6일 날 발표하고 결국 미군이 이제 9월 8일 날 들어오고 9월 9일부터 이제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전혀 이것을 미 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4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나 사이 시기가 뭐냐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1차 미소 공의가 되겠고 이게 1946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에 이제 휴회가 됐죠. 정회가 됐고 그다음에 나는 다 아는 것 같이 미소 공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되자 미국에 의해서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게 1947년 9월입니다. 그리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유엔 총회가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이게 상정이 된 것이고 결국 유엔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이 결정이 되었는데 인구 비례를 하면 북한이 불리하니까 북한과 소련 군정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1948년 2월에 최종적으로 유엔 소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가능한 곳 즉 남한만이 되겠죠. 남한만의 단독 총선으로 최종 결정 지어서 결국 50총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사이 시기라는 것은 1946년 3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 상정이 되는 1947년 9월 요 사이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를 하자 당시 이제 이승만은 정읍반원을 통해서 이게 1946년 6월인데 남한만이라도 빨리 뭐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민족이 이제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반대해서 1946년 6월부터 중도 좌우를 대표하는 여운형과 김규식에 의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47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또 47년 10월에는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를 보게 되었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 이제 설치가 되고 의장의 김규식이 민정장관의 안재용 등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미 군정과 끈끈한 관계, 미 군정이 많이 지원을 했죠. 그렇지만 47년에 이르면서 사정이 바뀝니다. 47년 3월에 트루먼 덕트린이 발표되면서 이제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적으로 나가게 되고 1947년 7월에는 여운형이 피살이 되면서 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흐지부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구, 김유신이 남북협상에 참석했다. 이것은 1948년 4월이 됩니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결정되자 이를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이제 추진하러 평양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게 반민특위고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반민법이 1948년 9월에 제정이 되고 이듬해 1949년 1월부터 국회 산하에 바로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친일 경찰들의 그러한 방해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유상매수 유상무매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다.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선거인 50총 선거 1948년에 있었죠. 5월 10일.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9번 밑줄근 총선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군. 자, 여당인 민주정의당, 이 민정당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오공화국 시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오공화국은 이제 1981년에서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을 말하는데, 요 시기에 그러한 총선이 뭐가 있었느냐? 이게 바로 이제 1985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김영삼 이 강력한 야당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당시 오공헌법이 대통령 간선제였죠. 대통령 선관위단에 의해서 간선이었는데 이후 이 김대중, 김영삼이 뒷받침하는 이 신민당 이제 사실적인 오너가 이제 김대중, 김영삼인데 이들에 의해서 이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그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그 기름을 꽂는 것이 1987년 4월에 당시 뭐 전두환 정부의 어떤 비인권적인 모습, 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뭐 이런 것 등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4.13 호원조치라는 게 있었죠. 간선제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1985년 2월 이후에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바로 3차 개헌 때죠. 이때 이제 의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3.15 부정선거로 여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제 부정선거로 된 것은 이제 이기붕이 된 건 많지만 바로 4.19 혁명의 역풍을 맞고 결국 그 일가는 자살하게 되죠.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다. 자, 이것은 1980년 5.17 속된 말로 5.17 군사 어떤 정변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5.18 광주 민주운동이죠.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는 1천만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바로 이 직선제 개헌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긴급조치 철폐. 이건 이제 유신헌법과 관련된 것이죠. 3.1 민주국선언이 발표됐다. 이건 197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을 보도록 하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뭐뭐뭐 정부의 책략, 행정중심 도시 추진, 국토의 균형 발전. 뭐 근데 여기 보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구성. 현재 문재인 정부가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 화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예, 좀 유사성이 많은 거. 평화 통일 노력.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 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세종시 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것이 바로 2007년 10월 4일이죠. 남북 간에 이제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시켜보자. 뭐 그러한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실행에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죠. 네. 남북 조정위원회 구성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세트로 같이 따라간 겁니다. 노태우 정부고요.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 이것은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처음 고향 방문단 서울과 평양을 서로 오고 가고 했었죠. 1985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47회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신합편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